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고작 욕실인데 얼마나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목욕이라는 단순한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수명을 최대 10년까지 단축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70세 이상이시거나 혹은 연로한 부모님을 두고 계시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의사로서 저는 응급실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목욕 습관을 즉시 멈춰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온몸을 빡빡 씻는 행동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스스로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잠자던 병을 깨우고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이론이나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례 이야기, 김 선생님의 경우 지난주 저희 응급실에 실려오신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잊히지 않는 기억인데요.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72세인 김 선생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시고 식단도 좋았으며 특히 청결에 관해서는 강박이 있을 정도였죠. 선생님께는 절대 어기지 않는 루틴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물에 온몸을 담그고 개운하다고 느낄 때까지 떼수건으로 피부를 미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든든히 하시고 휴식을 위해 욕실로 향하셨죠. 거울이 순식간에 뿌옇게 될 정도로 뜨거운 물을 욕조에 가득 채우고 어깨까지 푹 담그셨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 계셨죠. 하지만 욕조에서 나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재앙이 닥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젖은 타일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쿵 하는 소리를 들은 부인께서 즉시 119에 신고해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5바늘이나 꿰매야 했고 검사 결과 심각한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원인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매년 수천 건의 노인 안전사고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그중 욕실은 집안에서 2번째로 위험한 장소입니다. 우리와 목욕 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욕실에서 발생하는 히트쇼크, 히트샥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희생자의 90%가 60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약속. 오늘 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목욕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안전하게 목욕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동의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습관 1. 온도의 함정.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트쇼크를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김 선생님이 응급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굳이 욕실 공기를 데울 필요가 있나요? 바로 그 생각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따뜻한 거실에 있다가 추운 욕실에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 혈관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러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혈관이 다시 확 늘어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목욕을 마치고 다시 찬 공기를 만나면 혈압이 또다시 급상승합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롤러코스터가 바로 히트쇼크입니다. 심장과 뇌에 엄청난 무리를 주어 뇌졸중, 심근경색 혹은 실신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유발합니다. 해결책, 온도 차이를 줄이십시오. 목욕하기 최소 20분 전에 욕실용 온풍기나 환풍기 난방을 켜서 욕실 공기를 거실 만큼 따뜻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습관 2. 과도한 목욕. 2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매일 전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씻어야 위생적이라고 배웠지만 70세가 넘으셨다면 전신에 비누칠을 하는 목욕은 주 2, 3회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매일 비누로 온몸을 닦는 것은 피부 보호막을 스스로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을 진찰했을 때 피부가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긁힌 자국, 붉은 반점, 심지어 진물도 나고 있었죠. 나이가 들면 생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65세가 넘으면 피부의 기름막, 지질, 생성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천연 기름막은 피부를 보호하는 우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독한 비누로 씻어내면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꼴이 됩니다. 세균 침투를 허용하고 봉화지경 같은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이죠. 해결책, 전신 목욕을 하지 않는 날에는 부분 세정만 하세요. 손, 발,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만 씻으시면 피부 손상 없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습관 3. 때 밀기의 위험성. 세 번째는 떼수건이나 거친 타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욕실에 이런 물건이 있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때를 밀어낼 때의 그 개운함,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밀어내는 그 때가 사실은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성벽인 각질층입니다. 떼수건으로 빡빡 밀면 이 성벽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은 증발하고 나쁜 세균이 침투하게 되죠. 평생 주 2회씩 다리에 때를 미시던 70대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는데 결국 혈액순환이 아니라 심각한 피부 감염으로 일주일간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해결책, 손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손은 부드럽고 몸을 씻기에 충분합니다. 비누칠한 손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정적인 원인들. 자, 이제 김 선생님을 쓰러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2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습관 4. 식사 후 바로 목욕. 네 번째, 식사 직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을 기다렸다가 목욕하셔야 합니다. 과학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히 뇌로 가는 혈액은 줄어듭니다. 이를 식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열 때문에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피부 쪽으로 쏠립니다. 결과적으로 산소가 가장 필요한 뇌로 가는 피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욕실에서 정신을 잃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 원칙을 정하세요. 아침 식사 후라면 가볍게 산책을 먼저 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라면 뉴스를 보며 1시간 정도 쉬신 뒤에 물을 받으십시오. 습관 5. 갑작스러운 기립. 5번째, 탕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반드시 3단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15분 정도 앉아 있으면 우리 심장은 마치 가벼운 조깅을 할 때처럼 열심히 뜁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쏠려 뇌가 텅 비게 됩니다. 이것이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해결책, 이를 예방하려면 우선 물 높이를 가슴 아래로 맞추는 반신욕을 하시는 게 심장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탕에서 나오실 때는 이 순서를 따르세요. 앉기, 탕 안에 앉은 채로 10초간 심호흡을 하세요. 무릎 꿇기 걸터 앉기,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고 10초간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일어서기,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 간단한 3단계만 지켜도 실신 위험을 8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특별 경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적색 경보를 하나 더 드립니다. 절대로 발이나 손으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팔꿈치나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해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온도 감각이 무뎌집니다. 펄펄 끓는 물을 따뜻하다고만 느껴서 심각한 화상을 입는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발 발을 보호해주세요. 안전한 목욕 루틴 333법칙.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씻으라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제가 김 선생님께 처방해드린 건강을 되찾아준 별표 333법칙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3회.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최대 3번까지만 하세요. 38도.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를 유지하세요.
고혈압이 있다면 체온과 비슷한 37에서 38도가 좋습니다. 3분. 물기를 닦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가두세요. 여러분을 위한 저녁 루틴은 이렇습니다.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1시간 동안 TV를 보며 휴식하세요. 7시쯤 욕실 난방을 켭니다. 욕실이 데워지는 동안 물 한 잔을 마셔 탈수를 예방합니다. 7시 20분, 따뜻해진 욕실로 들어갑니다. 탕에 들어가기 전 샤워기로 발, 다리, 팔 순서로 심장에서 먼 곳부터 따뜻한 물을 뿌려줍니다. 심장에게 온도가 변한다, 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탕에는 10분 정도만 계세요. 씻을 때는 비누를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필요한 곳에만 쓰고 나머지는 물로 부드럽게 헹구세요. 나오실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닦은 뒤 세라마이드 성분의 로션이나 바셀린을 즉시 바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생님, 매일 안 씻으면 냄새 나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죠? 장담컨대 아닙니다. 노년층은 청소년처럼 피지나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매일 빡빡 씻는 것이 오히려 피부 문제를 일으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땀이 나는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어주시면 냄새 걱정 없이 청결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안전이 걱정되실 겁니다. 혼자 사신다면 절대로 욕실 문을 잠그지 마세요. 쓰러졌을 때 구조대나 가족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기를 욕실 앞에 두시고 가능하면 목욕 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 지금 씻으러 들어가 30분 뒤에 연락할게 라고 전화를 해두세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는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김 선생님은 이 조언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피부 상처는 다 아물었고 지긋지긋한 가려움증도 사라졌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잠을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전에는 목욕이 죽음을 넘나드는 모험 같았는데 이제는 진정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 5가지를 가슴에 새겨주세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울 것. 비누 목욕은 주 2, 3회로 줄일 것. 때 수건을 버릴 것. 식후 1시간을 기다릴 것. 천천히 일어날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별표 실천하겠습니다. 별표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건강하세요.